안녕하세요. 엑셀 기초와 활용 15일차 정렬과 부분합입니다. 벌써 엑셀 과정 9월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할 것은요. 바로 엑셀에서 정렬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이나 혹은 내림차순으로 하나하나 정렬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정렬을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그룹끼리 묶어서 부분합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부분합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합도 제거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15일차는 정렬과 부분합입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분들 설문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설문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 문서는 엑셀 15 정렬과 부분합 문서를 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공된 실습 파일에서요. 엑셀 15 정렬과 부분합 마지막 문서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서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DB라는 시트가 쭉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필드와 레코드와 필드명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를 한눈에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할 지역이 서울인고, 경기인고, 강원도인 곳으로 쭉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제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겁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각각 그 데이터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정렬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관할 지역에서 클릭 한번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에서 클릭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데이터베이스 기능이기 때문에 탭 중에서 데이터라는 탭이 보이십니까?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탭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이 가운데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이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정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3개의 단추가 정렬과 관련된 단추들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추 보시면요. 기억, 희응, 희응, 기억이라고 보이시죠? 바로 이 기억, 희응은요. 텍스트 오름차순인데 갈수록 숫자가 올라가거나 또는 바로 기억, 니은, 디귿순으로 정렬을 하실 때 쓰시는 게 기억, 희응, 이 단추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희응, 기억이 보이시죠? 숫자는요. 높은 값에서 낮은 값 순으로 정렬을 하고요. 그리고 희응, 키읔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보시는 내림차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용어를 외울 때 앞에다가 갈수록이라는 단어를 넣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어를 생각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차순은 갈수록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림차순은 갈수록 내려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갈수록은 데이터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C의 3도 상관없고요. C의 5도 상관없고 C의 7도 상관없고요. 간단하게 하나의 필드에서 적용을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커서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에요. 여기십니다. 기억 희응에서 클릭하시면은 먼저 우리가 기억이 먼저고 기억에서도 아, 야, 여니까 강원도, 경기도, 서울이 있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강원도가 제일 처음으로 옵니다. 오름차순이죠.
반대로 희응기역을 이렇게 클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옷이 가장 나중이기 때문에 시옷 기역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는 겁니다. 같은 데이터로 묶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원래대로 되돌리시려면 여기 보시면 넘버라는 이 필드 보이십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요. 기역 희응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1, 2, 3, 4, 5, 6, 7로 희응 기역을 클릭하시면은 높은 순으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앞전 시간에는 이 숫자를 보기 위해서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기를 사용했지만 바로 희응 기역을 사용해 버리시니까 이 데이터가 전체적으로 4,508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금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기역 희응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매 직원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처럼 판매 직원에서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역 희응에서 클릭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강씨부터 나오는 거고요. 희응 기역에서 클릭하시면은 황씨가 마지막인데 바로 황씨부터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두 개의 정렬 버튼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기역부터 희응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금액에서 만약에 하신다면 당연히 기역 희응을 누르면은 가격이 낮은 데서 높은 것으로, 희응 기역을 누르신다면 높은 데서 낮은 것으로 정렬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렬도요, 우리가 조건을 여러 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리겠습니다. B셀에서 클릭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넘버링을 주시는 이유는 물론 숫자의 레코드의 값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이 레코드, 이 넘버라는 필드에서 기역 희응을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본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넘버링이라는 1부터 마지막 숫자까지 시작하는 필드를 넣어주시는 게 엑셀에서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관할 지역이 서울인 사람, 그 다음에 강원도인 사람, 경기도인 사람을, 그러니까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서울끼리 쫙 정렬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중에서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다시 정렬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중 정렬을 하실 때는요, 기역 이형이나 희응 기역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정렬의 고급 단추인 이 단추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정렬을 하실 때는 정렬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렬할 기준을 주시는 거죠. 첫 번째로 제가 정렬할 기준은 관할 지역입니다. 서울, 경기, 강원 순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바로 여기에서 뭐가 되십니까? 그렇죠. 내림차순이 되시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내림차순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다음에 기준은 판매직원이라는 기준을 주고 싶어요. 기역, 니은, 디귿 순으로 정렬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여기 정렬창의 왼쪽에 보시면은 저처럼 기준 추가라고 보이십니까? 기준 추가해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다음 기준이라는 행위 하나가 추가가 되실 겁니다. 자, 여기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판매 직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셀 값을 정렬 기준으로 하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은 바로 오름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선택 다 끝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러분 확인 누르시잖아요. 그러시면은 일단 서울인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기역순으로, 니은순으로, 티귿순으로 하는 사람만 쭉 정렬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할 지역을 서울순으로 판매 직원까지 이렇게 기역 니은순으로 하셨잖아요. 거기에다가 금액도 숫자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즉 오름차순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죠. 이제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었습니다. 자,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넘버에서 클릭하세요. 기역, 히응 보이시죠? 오름차순 클릭하세요. 정렬해서 클릭하신 다음에요. 먼저 관할 지역을 내림차순으로 하겠습니다. 기준추가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준추가 눌러주시고요. 두 번째는 판매 직원을 오름차순, 즉 기역, 니은, 티귿순으로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또 누르십시오. 그렇죠. 기준추가. 이번에 하실 것은 바로 마지막에 금액 보이십니까? 이 금액을 숫자가 낮은 곳에서, 숫자가 작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정렬을 해본다 라고 했죠. 이때도 바로 오름차순입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확인 누르시면 바로 지역과 그 다음에 직원과 마지막에 금액을 이렇게 쫙 오름차순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넘버 부분 클릭하신 다음에 기역, 기응 다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한 번만 봐보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품명이 있는데 품명에 보시면은 긴 바지, 기모 바지, 칠부 팬츠, 반바지 이렇게 이 품명에는 실제로 4개의 데이터만 들어 있습니다. 혹시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앞 시간에 배웠던 중복 항목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요. 저처럼 B의 이 셀에서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키 누르시고요. 여기서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플러스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하나 추가하셨어요. 그냥 바로 B의 이 셀에다가 제가 첫 번째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B의 이 셀에다가 클릭하시고요. 오른쪽 누르시고요. 첫 번째 붙여넣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데이터에서 오른쪽에 중복 항목 제거 보이시죠? 한 번만 꾹 누르시고 그냥 바로 확인하시면은, 자, 확인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4개의 데이터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제가 이것을 기역 히응을 누르면은 칠부 팬츠, 기모 바지, 긴 바지, 반바지 순으로 되시는 거고요. 히응 기역을 누르시면은 반바지, 긴 바지, 기모 바지, 칠부 팬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정렬 순서는요, 바지 길이 순으로 한다면 먼저 반바지가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길이가 긴 게 칠부 팬츠죠. 그리고 긴 바지, 물론 두께로는 마지막 기모 바지 이렇게요. 이런 결과를 원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닙니다. 저는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렇게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도 정렬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한번 그것을 정렬의 마지막 기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DB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자, 품명 쪽 클릭하셨습니까? 정렬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렬하고자 하는 게 뭐라고요? 품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품명을 이렇게 클릭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딱 누르시고 나시면은 여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품명을 선택하고요. 여기 목록을 누르시면은 분명히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용자 지정 목록인데요. 여기에다가 바로 이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렬 순서를 넣으시는 겁니다. 자, 반바지 입력했습니다. 엔터. 7부 팬츠 입력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긴 바지고요. 마지막이 기모 바지입니다. 이때 이렇게 입력하실 때 중요한 것은요. 반드시 오타가 나면 안 된다라는 거. 안에 있는 데이터하고 한 자라도 틀리면요. 정확한 정렬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4개의 데이터 다 입력하셨습니까? 저처럼 끝나셨으면 추가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왼쪽에 우리 반바지, 7부 팬츠, 긴 바지, 기모 바지하고 추가되신 거 보이시지요? 다 끝나셨으면 확인 누르시겠어요? 그러시면 바로 이 정렬 자리에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아닌 방금 여러분들이 지정한 정렬이 쭉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확인 클릭. 그러시면은 바로 이렇게 내가, 즉 사용자가 원하는 순서대로도 정렬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정렬을 원래대로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필드에다가 클릭 한번 하시고요. 기억, 기응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원래대로 되돌아왔죠? 제가 지금 원하는 것은 뭐냐면요. 한번 부분합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합이라는 것은 바로 제가 원하는 그룹된 항목에 각각 단가가 얼마인지, 총 금액이 얼마인지, 몇 개로 이루어졌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부분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부분합을 모르신다면 sum if나 count if라는 어려운 함수를 쓰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는 그러지 않고 부분합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반바지, 7부 팬츠, 긴 바지, 기모 바지 순으로 품명을 정렬을 했지 않습니까? 이때 그 품명들의 각각의 총 수량은 얼마인지, 총 판매 금액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실 때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계산하고자 하는 품명 있지 않습니까? 계산하고자 하는 품명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부분합의 가장 큰 특징은 정렬인데요. 만약에 정렬하지 않으시면은 부분합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자, 우리 지열에 아무 셀이나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정렬이라는 단추 기억나십니까? 방금 하셨는데요. 정렬해서 클릭하겠습니다. 이때 품명에서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셀 값은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바지의 길이 순으로 정렬을 하셨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사용자 지정 목록이었습니다.
이미 등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추가하실 필요는 없고요.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중간에 있는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잖아요. 저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면은 제일 마지막에 반바지, 칠부 팬츠, 긴 바지, 기모 바지 우리가 넣어 놓았던 목록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다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요. 아까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품명별로 부분합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원하는 것은 수량의 총합과 몇 개인가 총 수량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총 판매 금액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쭉 봐보시겠습니까? 마지막에 개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부분합이라는 명령 단추가 있는데요. 이 명령 단추에서 저처럼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조건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룹할 항목이라고 보이세요? 방금 저는 품명에 대해서 부분합을 여러분들이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부분합하기 위해서 정렬을 했습니다. 바로 이게 그룹할 항목이 되시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정렬했던 기준이 되는 필드 있잖아요. 이걸 바로 뭐로 하신다고요? 그룹할 항목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목록 단추 누르시고요. 품명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총 수량과 총 금액을 구한다겠죠? 이때 총이라는 단어는 합, 즉 썸을 나타냅니다. 함수를 클릭하시면은 합계뿐만 아니라 개수, 평균, 최대, 최소, 곱까지 그 외에도 11개의 함수를 여기에서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합계 그대로 클릭하겠습니다. 총 수량과 총 금액 구한다 라고 했죠. 지금 기본으로 금액만 체크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단가도, 수량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체크를 하실 때는 저처럼 클릭하시고요. 해제하실 때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저처럼 총 수량과 총 금액이 체크가 되셨습니까? 다 끝나셨으면요. 그대로 기본 데이터 상태에서요. 확인 한 번만 눌러보세요. 그러시면 바로 이렇게 여러분 지금 데이터가 많아서 감이 잘 안 오고 있으시죠? 저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시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반바지가 끝나는 이곳에 찾으셨어요? 바로 반바지가 끝나는 이곳에 여러분들이 이 반바지라는 것에 대해서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총 수량과 총 금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료비를 한번 늘려보도록 할까요? 지열 살짝 늘렸습니다. 엑셀에서는요, 요즘에 합을 합이라고 하지 않고 요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바지 요약이라고 보이시죠? 이때 총 수량이 1987입니다. 오른쪽에 이 제2열의 항목은 바로 총 급계를 나타내는데요. 금액을 나타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워낙 데이터의 넓이가 커서 우리가 제2열도 이렇게 너비 조정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시면 저처럼 이 자리에서 바로 총 금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칠부 팬츠도 같은 방법으로 한참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은 바로 이렇게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윤곽선 보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윤곽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1, 2, 3이 있는데요. 3을 누르시면은 전체 데이터가 다 보이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1을 누르시잖아요. 그러시면은 방금 우리가 정렬했던 4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을 누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 무엇만 총 합계만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다시 한번 2도 눌러보시고요. 다시 한번 3도 눌러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사용하시면 힘들어서 썸 함수랄지 그 외 여러 가지 함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마지막으로 올해 반바지를 얼마만큼 팔았습니다. 7부 팬츠를 이마만큼 팔았습니다. 하고 한눈에 보실 수 있는 게 부분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가지고서 보고서를 만드실 수도 있겠죠? 방금 만든 부분합을 원래대로 되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부분합 다시 한번 들어가십시오. 데이터 탭의 개요 부분의 부분합을 다시 한번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 부분합을 제거하실 때 바로 왼쪽 하단입니다. 여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저처럼 모두 제거라고 보이십니까? 이 모두 제거해서 이렇게 클릭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원래대로 되돌아갑니다. 정확히 말씀드려서 원래대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여기 넘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품명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으므로 원본은 아닙니다. 넘버 셀에다가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요. 기억, 기응 클릭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1부터 해서 쭉 보이시죠? 다시 한번 원래 데이터대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람에 대해서 정렬을 하셔가지고서요. 그 사람의 총 수량과 총 금액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클릭하신 다음에요. 그냥 기억, 니은, 디귿인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시면 정렬 및 필터 보이시죠? 여기에 기억, 희응. 바로 기억, 희응에서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판매 직원별로 정렬이 되셨죠? 이때 오른쪽 부분합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요. 항상 그룹할 항목은요. 방금 여러분들이 정렬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이 자리로 들어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품명이 아니라 바로 판매 직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록 버튼 누르시고요. 판매 직원 보이시죠? 클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사용할 함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용할 함수를 클릭하신 다음에 합계라고 했어요. 총 수량과 총 금액이니까 저처럼 합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수량과 금액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죠. 부분합은요, 히스토리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여러분들이 지정했던 걸 그대로 이렇게 체크해 주기 때문에 혹시나 이 지정이 완전히 변경이 된다면은 반드시 기존 거 체크를 이렇게 해제해 주시고요.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분합을 구하셨을 때 부분합이 바로 이 항목의 제일 끝에 요약하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문제가 찾기도 힘들고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래에 나온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라는 부분이 있죠. 이게 체크되어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저처럼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체크를 없애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없애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을 누르시면은 자, 여러분 여기십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중간에 나왔던 요약과 총 합계가 이렇게 위쪽에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강성이라는 데이터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강성이 요약이 먼저 나오고요. 중간에 딴 사람들의 요약도 쭉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저처럼 왼쪽에 다시 한번 1, 2, 3 나왔죠? 1, 2, 3 나온 거 보이십니까? 여기에서 3을 누르면 전체가 출력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요약된 데이터만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번을 누르시면 총 합계만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 편리하시겠죠? 자, 이때 2번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2번 클릭하시고 나시면 바로 이곳에 판매 직원별 2019년 총 판매 수량과 총 판매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올릴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이걸 카피에다가 다른 시트에다가 넣어두고 매출일, 대분류, 품명, 단가 있잖아요. 이것을 제거한 다음에 이 데이터만 나와 있는 3개의 열만 쭉 취합을 해가지고요. 보고라는 문서에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카피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카피하겠습니다. 뒤에 이 셀부터 쭉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마지막인 J의 여기입니다. 4281까지. 여기 숫자가 길긴 하지만요. 그냥 여러분들이 쭉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영역 지정 하셨죠? 오른쪽 눌러서 복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시트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에서 빠르게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보고서라고 적도록 할게요. 자, B의 이 셀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까요? 2019년 직원별 판매 분석. 저처럼 B의 이 셀에다가 적으셨습니까? 2019년 직원별 판매 분석이라고 적었습니다. B의 이 셀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저처럼 B의 4셀에다가 오른쪽 눌러서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여기 오셔서 여러분 복사하셨죠? 혹시나 중간에 다른 버튼이 눌러서 이 영역이 해제가 되면은 방금처럼 붙여넣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놀라지 마시고 오셔서 복사 다시 한 번만 저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B의 4셀 클릭하셨죠? 오른쪽 눌러서 첫 번째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붙여넣기를 하면은 우리가 요약했던 데이터만 와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숨겨져 있던 데이터까지 그대로 다 표출이 돼버립니다. 이러면 보고서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실행 취소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오른쪽에 있는 이 단추가 화살표 휙 돌아가 있죠? 이 단추가 바로 실행 취소 단추인데요. 저처럼 실행 취소를 누르시고 나시면 방금 붙여넣기 한 게 사라집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 데이터만 현재 눈에 보는 데이터만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요. 이 방법 한번 써보십시오. ESC 누르겠습니다. 이 데이터만 복사하고 싶으실 때는요. 먼저 영역 지정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기능을 중간에 더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바로 홈 탭에서 클릭. 저처럼 이렇게 홈 탭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찾기 및 선택이라는 단추 보이십니까? 찾기 및 선택에서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네 번째 이동 옵션에서 다시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이동 옵션이라는 창이 나오시죠? 이 중에서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이는 셀만이라는 메뉴 보이십니까? 이것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해주세요. 당연히 체크는 클릭만 하시면 되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시잖아요. 그러시면 저처럼 이렇게 뭔가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시죠? 다른 것은 똑같습니다. 오른쪽 눌러서 복사. 그러면 아까 복사하실 때는 이 외곽에만 선이 흘렀는데 이제는 중간중간에도 선이 흐르는 거 보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복사하신 다음에 보고서에 오셔서 B의 삿셀에다가 오른쪽 누르시고 붙여넣기 하시면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셀만 깔끔하게 복사하셔서 가져오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필요 없는 열은 삭제하겠습니다. C열, D열, E열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시고요. 여기 D열 보이십니까? D열도 열머리끌 뒤에서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지금 열 넓이가 적다는 거 아시죠? B, C, D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된 D와 선택되지 않은 E 사이에다가 마우스 놓으시고요. 살짝 잡아당기시면 저처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C열만 반대로 살짝 열 넓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요약이라는 글씨가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가 싫으시죠? 자, 저처럼요 이렇게 요약이 들어간 셀들을 선택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홈 탭에요. 오른쪽 찾기 및 선택입니다. 자, 찾기 및 선택 찾으셨어요? 이거 요렇게롱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기에서 클릭 한번 해주셔요. 자, 홈 탭에서 찾기 및 선택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기 클릭 한 번만 해주십시오. 그러시면 찾을 내용에다가 적으세요. 뭐라고요? 요약이라고요. 바꿀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있는 요약을 뭐 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일일이 한 데이터마다 가셔서 백스페이스로 지우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찾기 및 바꾸기를 쓰시면 훨씬 빠르게 지워버리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은 모두 바꾸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이라고 쓰셨습니까? 아래 바꿀 내용은 지우셨나요? 모두 바꾸기 클릭하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자, 확인 닫기 보십시오.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저는 지금 더 보기 좋으라고요. 선택한 다음에 가운데 맞춤 한번 눌렀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가운데 맞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고서를 사용하시며 부분합을 사용하셔서 가져오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제목줄이죠. B의 1셀부터 D의 1셀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셀 스타일에서 제목 1 한번 눌러보고요. 여기 총합계 보이십니까? 총합계 한 줄 선택하신 다음에 셀 스타일에서요. 약간 색깔로 이렇게 강조를 해주도록 할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요. 자, 판매 직원부터 마지막 데이터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가 바로 우리 홈 탭의 글꼴 위가 바로 모든 테두리입니다. 누르시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하나의 판매 분석이라는 또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되셨나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총 15강 동안 엑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기에는 조금 힘든 게 우리가 화면과 그 다음에 보시면서 직접 컴퓨터로 따라 하시다 보니까 약간 속도도 있고 늦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버전이 다르면은 화면 구성도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댓글에다가 질문사항을 남겨주시면 제가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엑셀 기초와 활용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 그 다음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문조사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문서 닫겠습니다. 엑셀 문서 X로 닫아주시고요. 저장을 원하시면 저장해 주시고 저장을 원하지 않으면 저장 안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컴퓨터 바탕화면이십니까? 혹시나 다른 프로그램이 깔려져 있으시다면 최소화 버튼을 누르시거나 또는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윈도우 로고 키가 있습니다. 이 윈도우 로고 키하고 바로 영어 D를 한번 꾹 눌러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왼쪽에 크롬 브라우저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찾아주시고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항상 창은 최대로 하시게요. 여기 검색창에다가 광주 북구청이라고 한번 적어주시겠습니까? 저처럼 이렇게 광주광역시 북구청 하고 적으시거나 광주 북구청 하시고 나시면은 이런 식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청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요. 아래로 내려와 주시겠어요? 왼쪽에 북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라고 있네요. 이 부분 클릭하겠습니다. 당연히 고 버튼을 클릭하셔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고 버튼 클릭하시고 나시면은 안으로 들어와집니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에 보시면은 소통 참여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바로 두 번째 설문조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설문조사 쪽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딱 클릭 한번 하시고 나시면은 바로 여기에 진행 중인 설문조사 해가지고요. 2020년 9월 주민정보화교육 만족도 조사 보이시죠? 오른쪽에요. 참여하기 있습니다. 저처럼 참여하기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의견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쭉 내려오시면 마지막에 주관식도 있네요. 적어주셔도 되고 내가 적기 싫다 하시면은 그대로 여러분 설문 참여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의 만족도를 확인하고요. 좀 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